맞아요. 저도 라섹 받았는데 너무 아파서 와, 내가 수술한 사람 다 이렇게 아팠나? 원장님, 요새는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나요? 요즘 방학이 돼서 대학생들 라식 라섹 수술 받으러 제일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저는 라식이랑 라섹 차이를 아무리 들어도 헷갈리더라고요. 그 두 개 차이가 뭐예요? 이거 제가 설명해줘도 다들 헷갈려 하시긴 하는데 오늘 제가 제대로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서 이 검은 동자 부분, 이 투명한 조직을 각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모양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앞에 투명한 층을 각막이라고 부릅니다. 라식과 라섹 모두 이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내서 마치 컨택트 렌즈 낀 모양으로 변형시켜주는 수술이 라식과 라섹입니다. 이 각막을 깎아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라식과 라섹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막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좀 복잡해지죠? 각막은 크게 겉에 상피세포와 밑에 실질로 나뉩니다. 우리 피부로 따지면 상피는 겉에 껍질이고 실질은 속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피층은 손상을 입는다 해도 굉장히 빠르게 재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레이저로 교정해도 시력 교정이 되지가 않아요. 반면에 실질은 거의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시력 교정은 이 실질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질부는 상피층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깎아내기 위해서는 상피층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요. 그냥 어차피 다시 재생될 상피층을 시원하게 없애버리는 게 라섹. 상피층을 살짝 코를 떠서 옆으로 젖혀내고 실질부를 깎은 다음에 다시 덮어주는 게 라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상피층은 5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얇고 흐물흐물거리기 때문에 이 상피만을 벗겨낼 수는 없고 실제 라식 수술에서는 상피와 실질부 일부를 포함시켜서 약 10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절편을 만들게 됩니다. 진짜 알아듣기 좋은 이야기 쉬운 설명이었는데 그럼 라식이랑 라섹의 장단점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국 라식과 라섹의 장단점은 수술 방법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라섹의 경우는 각막 표면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쭉 깎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검은 동자 표면이 완전히 까진 상태로 수술이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피부를 만지면 아프지 않지만 넘어져서 피부가 까지면 만질 때마다 아프듯이 라섹 후에도 눈이 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까진 표면은 3, 4일 정도에 걸쳐서 다시 자라 들어와서 회복되는데 회복됐다고 바로 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매끈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생겨서 빠른 사람들은 일주일, 오래 걸리는 사람은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아프고 시력이 선명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라섹의 단점이죠. 또 교정량이 많은 경우에는 각막에 혼탁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력 교정 수술을 통틀어서 가장 안전한 수술입니다. 또 각막의 실질을 더 많이 보존시킬 수가 있고 교정할 수 있는 근시의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죠. 라식은 라섹 수술 후의 통증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수술 방법인데 검은 동자 앞부분에 얇게 포를 떠서 절편이라는 뚜껑을 만들어내고 뚜껑 밑에 부분만 레이저로 깎아낸 다음에 다시 뚜껑을 덮어주는 수술입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검은 동자 표면이 수술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고 시력 회복이 빠르죠. 하지만 각막이 얇거나 교정해야 되는 근시량이 많은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이 절편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이 끝날 때 이 절편을 다시 꼬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수술이 끝나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붙으라고. 근데 이게 다시 붙을 때 완전한 강도로 붙지 않기 때문에 외상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라식 수술 받은 환자 중에 눈 다치고 절편이 다시 들떠서 응급실로 오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절편이 엄청 크게 다쳐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일상적인 것들, 클리어 파일에 눈을 찔렸다거나 배드민턴 치다가 셔틀콕에 눈을 스쳤다거나 아기 키우시는 분들 아기 손가락이 찔렸다거나 굉장히 일상적인 외상으로도 절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안과에서 홍보하는 영상을 보면은 수술 후 절편이 70에서 80% 강도로 다시 붙는다고 설명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도가 5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라식 수술한 지 15년 이상 지난 사람을 다시 수술해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절편 만들었던 자리가 굉장히 쉽게 분리되더라고요. 수술실에서야 이 절편을 들고 덮을 때 무균의 상태로 깨끗하게 붙일 수 있지만 외상에 의해 떨어진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도 있고 절편이 찢어져 버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절편이 날아가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정성에 있어서는 라섹, 빠른 시력 회복에 있어서는 라식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절편이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실 라식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결합 강도가 약한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 보면 와, 이 정도로 떨어지나 싶을 정도로 일상적인 외상인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단순히 외상의 강도의 문제보다는 그 절편 테두리를 절묘하게 다친 경우에 절편이 잘 떨어져요. 라식 재수술할 때 보면 중심 부분 눌러서 막 세게 비벼도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기구로 절편 테두리를 콕 찍어주면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쭉 들려요. 물론 요즘에는 올레이저 방식으로 절편을 만들기 때문에 예전 방식인 블레이드나 뭐 이런 것보다는 더 강하게 붓긴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라식과 라섹 지금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걸 더 추천하세요? 라식은 통증에 대해 너무 걱정이 많다거나 수술 후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해야 되는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 휴가를 길게 못 내기도 하고 소중한 휴가 기간을 수술 회복하는 데 쓰기 아까우니까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와서 수술하고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라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 외 모든 경우는 라섹을 추천드립니다. 수술 자체적으로도 훨씬 안전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도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근데 라섹은 진짜 아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라식을 한 거거든요. 맞아요. 저도 라섹 받았는데 솔직히 진짜 아팠거든요. 저도 예전에 라식이 훨씬 안전하다 보니까 라식하고 싶다고 오신 분들 설득해서 막 다 라섹 받도록 했거든요. 근데 제가 라섹 받아보니까 진짜 너무 아파서 와, 내가 수술한 사람 다 이렇게 아팠나? 좀 미안해져서 그 이후엔 수술할 수 있는 범위에만 들어오면 환자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수술해 드렸어요. 근데 또 이후에 가끔씩 라식 합병증 생겨서 오시는 분들 보고 나서는 요새는 또 다시 웬만하면 라섹하라고 권유드려요. 사람이 아팠던 것도 금방 있거든요. 며칠 고생하고 평생 안전하게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제 처남, 사촌동생, 조카들 다 라섹으로 수술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라섹처럼 안전하면서도 안 아픈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사실 수술법이 좋아져서 옛날만큼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라섹 특성상 아예 안 아플 수는 없는데 뭐 인터넷 보면 라섹하고 지옥을 경험했다, 뭐 라섹하지 마라, 뭐 이런 글들 많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해드린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참을만 했다고 하시고 통증도 한 이틀 정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5일 정도 되게 아팠었는데 이렇게 통증의 기간이 줄어든 건 올레이저 라섹, 투데이 라섹 같은 수술 방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거 올레이저 라섹이랑 투데이 라섹 들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서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식과 라섹이 무엇인지와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음 에피소드에선 최신 수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전원과 한세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식적이야? 귀여운 척할 것 같아.